2025년 1월 태국 방콕 활기찬 거리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각자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24세의 중국인 여성 리우는 친구들과 함께 태국의 유명 관광지를 돌아다니며 여행을 즐기고 있었다. 태국은 리우에게 오랫동안 꿈꿔온 여행지였다. 소셜미디어에서 본 아름다운 해변, 맛있는 길거리 음식, 그리고 화려한 야시장까지 그녀는 이곳에서 완벽한 여행을 경험하고 싶었다. 그날 저녁 친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친 리우는 먼저 숙소로 돌아가겠다며 혼자 길을 나섰다. 친구들은 그녀를 배웅하며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택시 타고 바로 숙소 가. 늦었으니까 조심해. 리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스마트폰을 꺼내 택시 호출 앱을 열었다. 그녀는 공식 앱을 이용해 택시를 부르려 했지만 인터넷 연결이 원활하지 않았다. 그때 한 택시가 그녀 앞에 멈춰 섰다. 운전사는 창문을 내리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숙소 가요? 어디까지 가는 거죠? 리우는 순간 망설였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교통수단을 찾기 어려웠고 빨리 숙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결국 택시에 올라탔다. 운전사는 친절하게 목적지를 다시 확인한 뒤 차를 출발시켰다. 처음엔 아무 문제도 없었다. 차량은 정상적으로 도로를 따라 이동하고 있었고 리우도 창밖을 바라보며 여행의 여운을 즐기고 있었다. 그러나 10분쯤 지나자 도로가 한산해지기 시작했다. 창밖을 바라보던 리우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방콕 시내에서 숙소까지 가는 길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다. 내비게이션을 확인하려 스마트폰을 열었지만 인터넷이 끊겨 있었다. 저기요. 이 길 아닌 것 같은데요. 리우는 운전사에게 말을 걸었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룸미러로 그녀를 한번 쓱 바라볼 뿐이었다. 저기요? 리우는 다시 한번 말을 걸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자 운전사는 낮게 한숨을 내쉬더니 갑자기 차를 한적한 도로로 틀었다. 리우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녀는 손에 땀이 차는 걸 느끼며 재빨리 문을 열려고 했지만 도어락이 걸려 있었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조수석에서 누군가 벌떡 일어났다. 그제야 리우는 조수석에 또 다른 남자가 타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남자는 얼굴을 가린 채 그녀를 노려보더니 갑자기 손을 뻗어 그녀의 팔을 잡았다. 조용히 해. 리우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남자는 순식간에 그녀의 입을 막았다. 택시는 점점 더 외진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날 밤 리우의 친구들은 숙소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리우는 돌아오지 않았다. 처음엔 단순히 길을 헤맸거나 다른 곳에 들른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메시지를 보내도 전화를 걸어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혹시 사고 난 거 아니야? 불안한 마음에 친구들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를 확인했다. 택시 탔어. 곧 도착할 거야. 그러나 그 후로 어떠한 연락도 없었다. 그때서야 친구들은 심각성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했다. 태국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후 리우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호출앱을 사용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았다는 점에서 수사는 더 어려워졌다. 그러나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그녀가 마지막으로 탑승한 택시를 찾아낼 수 있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의 소유주를 추적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그런데 수사가 진행되면서 경찰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이 택시는 단순한 불법 택시가 아니었다. 납치 조직과 연계된 차량이었으며 과거에도 비슷한 납치 사건에 사용된 적이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이 조직과 태국 경찰 내부의 부패한 경찰관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실제로 며칠 전 태국 경찰은 관광객 납치 혐의로 태국 경찰관 4명과 군 순찰대원 1명, 그리고 민간인 3명을 체포한 바 있었다. 구독, 좋아요, 좋아, 댓글, 이거 알림 설정 아니 따따 부탁해요. 뿌띠까지 그들은 외국인들에게 태국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미끼를 던져 유인한 후 감금하고 몸값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실종된 리우 역시 같은 방식으로 납치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태국 경찰은 즉각 수사를 확대하며 조직의 본거지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납치범들은 이미 리우를 태국 국경을 넘어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컸다. 그리고 이 사건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는 사실이 곧 드러나게 된다. 며칠 후 경찰은 결국 리우가 감금된 곳을 찾아냈다. 그녀는 태국라오스 접경 지역의 한 폐쇄된 리조트에 갇혀 있었고 그곳에는 그녀뿐만 아니라 이미 납치된 6명의 중국인 피해자들도 함께 있었다. 경찰이 급습했을 때 범죄 조직은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결국 대부분 체포되었다. 그리고 리우는 무사히 구출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었다. 경찰이 범죄 조직의 통신 기록을 분석하던 중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은 원래 중국인 관광객을 주로 납치해 몸값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어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태국 경찰의 협력 강화로 인해 중국인 대상 범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범죄 조직은 새로운 타깃을 찾고 있었다. 그들의 다음 목표는 누구일까? 태국 경찰 내부 문건에서 발견된 한 줄의 문장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다. 이제 중국인은 위험 부담이 크다. 다른 외국인을 노려야 한다. 특히 한국인, 일본인, 유럽인 관광객이 가장 적합하다. 즉, 이제 한국인 관광객들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의미였다. 리우가 극적으로 구출된 후 태국과 중국의 공조 수사는 더욱 강화되었다. 태국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경 지역의 범죄 조직을 대대적으로 소탕하기 위한 작전에 돌입했다. 태국 미얀마 국경 지역은 오랫동안 각종 범죄의 온상이었다. 보이스피싱, 인신매매, 불법 도박, 마약 밀매 등 온갖 범죄가 이곳을 거점으로 퍼져나갔고 이번 중국인 납치 사건 역시 같은 조직이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위해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중국 공안은 태국 경찰과 협력해 납치 조직의 주요 거점을 색출하고 태국 미얀마 국경 지역에 특별 수사팀을 파견하기로 했다. 태국 정부 역시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중국 관광객들이 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태국의 치안 이미지를 회복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침내 범죄 조직을 소탕하기 위한 대규모 작전이 시작되었다. 2025년 2월 초 태국 경찰과 군대는 국경 지역의 범죄 조직 거점을 급습했다. 수십 명의 조직원들이 체포되었고 납치된 피해자들 역시 구조되었다. 그 과정에서 밝혀진 것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납치 조직이 운영하는 비밀 감금 시설에서는 이미 50명 이상의 외국인들이 인질로 잡혀 있었던 것이다. 그중 대부분은 중국인이었지만 태국 경찰은 그곳에서 한국인 2명과 일본인 1명도 발견했다. 그들은 태국 여행 중 납치된 후 몸값 요구를 위해 감금되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구조된 후 이들이 어떻게 납치되었는지를 경찰에게 증언했다. 그들의 증언을 종합해 본 결과 범죄 조직의 납치 대상이 점차 중국인에서 다른 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원래 태국의 납치 조직들은 중국인을 주요 타깃으로 삼았다. 그 이유는 간단했다. 중국인 관광객 수가 많고 돈을 많이 쓰는 편이다. 가족들이 몸값을 지불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정부가 해외 자국민의 범죄 피해에 강하게 대응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중국 정부는 강력한 대응을 선언하며 태국 정부와 공조를 강화했다. 중국인 납치 사건이 커질수록 중국과 태국 정부의 압박이 심해졌고 범죄 조직의 활동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다. 그러자 범죄 조직은 고민하기 시작했다. 더 이상 중국인만 납치하는 건 위험하다. 이제 단속이 심해졌으니 다른 외국인을 타깃으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범죄 조직의 시선은 한국인, 일본인, 유럽인 관광객들에게 향하기 시작했다. 사실 한국인들은 동남아시아에서 여행을 많이 다닌다. 특히 태국은 한국인들에게도 매우 인기 있는 여행지다. 푸켓, 방콕, 치앙마이 같은 지역에는 매년 수십만 명의 한국인 관광객이 방문한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태국에서 큰 범죄의 타깃이 되지 않았다. 한국인들은 보통 단체 여행을 많이 다닌다. 중국인들에 비해 태국 내 인구 비중이 낮아 상대적으로 눈에 덜 띄었다. 한국 정부는 해외 자국민 보호 대응이 빠르고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인들의 여행 패턴이 바뀌고 있었다. 배낭여행과 혼행혼자 여행이 증가하고 있고 SNS를 통해 현지인들과 직접 만남을 갖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태국 내에서 장기 체류하는 한국인 수도 증가하고 있었다. 이런 변화는 범죄 조직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 한국인들도 이제 좋은 타깃이 될 수 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있고 가족들이 몸값을 지불할 가능성이 있으며 SNS에서 알게 된 사람들을 쉽게 믿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한국인들은 해외에서 범죄를 당했을 때 신고율이 낮다는 점도 문제였다. 중국인들은 해외에서 범죄 피해를 입으면 즉각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인들은 해외에서 범죄를 당해도 신고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귀찮아서 신고하지 않는다. 언어 문제 때문에 경찰과 소통하기 어렵다. 나는 조심하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진다. 이런 특성은 범죄 조직들에게 한국인들이 쉬운 타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컸다.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이번에 체포된 범죄 조직원들의 휴대폰에서는 한국인 타깃 리스트가 발견된 것이다. 리스트에는 한국인들의 이름과 SNS 계정 정보가 적혀 있었다. 일부는 태국 현지에서 이미 접근 중이었고 일부는 앞으로 노릴 계획이었다. 이들은 주로 SNS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후 거짓말로 유인해 납치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즉, 한국인들은 이미 범죄 조직의 표적이 되고 있었다. 이 사건이 보도되자 한국인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태국 여행이 이렇게 위험해진 건가? 이제 우리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거야? 사실 한국인들은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를 상대적으로 안전한 여행지로 생각해왔다. 물론 소매치기나 사기 같은 범죄는 종종 발생했지만 납치나 강력 범죄의 타깃이 될 것이라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현실은 변하고 있었다. 중국인을 대신할 새로운 타깃이 필요해진 범죄 조직이 한국인을 포함한 다른 외국인들을 노리기 시작한 것이다. 태국 경찰과 한국 대사관은 즉각적으로 경고를 발표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조심할 것, 택시나 교통수단 이용 시 반드시 공식 앱을 사용할 것, 의심스러운 제안에는 절대 응하지 말 것. 하지만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단속이 강화된다고 해서 범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단속이 심해질수록 범죄 조직은 더 조용하고 교묘한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즉, 앞으로 태국을 방문하는 한국인들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였다. 태국에서 실종된 한국인 관광객,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 2025년 3월, 태국 방콕. 한국에서 온 29세 직장인 김민수는 짧은 휴가를 이용해 태국으로 혼자 여행을 떠났다. 그는 평소 동남아시아 여행을 즐겼고 유튜브와 SNS에서 본 다양한 여행 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준비한 상태였다. 방콕에서 며칠 동안 유명한 관광지를 둘러본 민수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한 태국인과 친해졌다. 그 태국인은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친절했고 자신이 여행 가이드를 겸하는 사업가라고 소개했다. 한국인 친구들도 많이 도와줬어요. 현지인들만 아는 진짜 숨겨진 명소가 있는데 가보고 싶으면 데려다 줄게요. 민수는 처음에는 경계했지만 상대가 매우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어 보였기에 결국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동안 여행 중 만난 현지인들과 좋은 추억을 쌓았던 경험이 있었기에 이번에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날 저녁, 민수는 그 남자가 예약한 차량을 타고 방콕을 떠났다. 그는 창밖을 보며 현지인만 아는 해변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하지만 차량은 한참을 달린 후에도 바다 근처에 도착하지 않았다. 점점 주변은 어두워지고 도로는 한적해지기 시작했다.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아직 멀었어. 운전석에 앉아있던 남자는 웃으며 대답했다. 조금만 기다려. 금방 도착해. 그러나 민수는 점점 불안해졌다. 핸드폰을 꺼내 지도를 확인하려 했지만 인터넷이 끊겨 있었다. 그때 갑자기 조수석에 앉아있던 남자가 몸을 돌려 민수를 노려보았다. 핸드폰 내려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민수가 반응하기도 전에 뒤에서 누군가가 그의 어깨를 움켜쥐었다. 가만히 있어. 민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여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남자 2명이 그를 꽉 붙잡고 있었다. 이거 장난이지? 그러나 상황은 장난이 아니었다. 운전자는 차량의 도어락을 잠그고 조수석의 남자는 민수의 가방을 빼앗아 핸드폰을 꺼내더니 전원을 꺼버렸다. 그제야 민수는 자신이 납치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차량은 도시를 벗어나 외곽으로 계속해서 이동했다. 민수는 어떻게든 탈출하려고 했지만 남자들은 철저히 그를 감시했다. 손목이 묶이고 입에는 테이프가 붙여졌다. 차량이 멈춘 곳은 허름한 창고 같은 건물이었다. 문이 열리고 민수는 거칠게 끌려 내려갔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민수는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되었다. 그곳에는 이미 몇 명의 사람들이 감금되어 있었다. 그들 모두가 외국인 관광객들이었다. 일부는 겁에 질린 얼굴로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고 몇몇은 이미 몸값 요구를 받은 가족과 연락이 닿아 있었다. 너도 이제 여기서 기다려야 해. 납치범 중 한 명이 비웃으며 민수를 밀어 넣었다. 그제야 민수는 자신이 단순히 길을 잘못 든 것이 아니라 조직적인 납치 범죄에 말려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며칠이 지나도록 민수는 감금된 채로 생활해야 했다. 납치범들은 그에게 몸값을 요구하기 위해 가족의 연락처를 넘기라고 강요했다. 내 가족한테 연락해. 5천만 원 정도면 너를 풀어줄 수 있어. 하지만 민수는 처음에는 버텼다. 우리 가족은 돈이 없어. 어떻게든 여기서 나가게 해줘. 그러나 범죄 조직은 단순한 협박으로 끝나지 않았다. 만약 돈을 보내지 않으면
그들은 민수를 중국이나 미얀마의 더 위험한 인신매매 조직에 넘길 계획이었다. 우린 어차피 너한테 돈을 벌 방법이 많아. 내 가족이 돈을 안 보내면 넌 다른 곳으로 팔려갈 거야. 민수는 절망했다. 그는 한국에 있는 가족을 떠올리며 어떻게든 탈출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무렵 민수의 가족들은 이상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무리 연락해도 민수가 답을 하지 않았고 그가 묵고 있던 호텔에서도 체크아웃 기록이 없었다. 그제야 가족들은 한국 외교부와 태국 대사관에 연락했다. 그리고 태국 경찰에 공식적으로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다. 태국 경찰은 즉각 수사를 개시했다. 최근 비슷한 방식의 납치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기에 경찰도 이번 사건이 단순한 실종이 아님을 직감했다. 몇 시간 후 경찰은 민수가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지역의 CCTV를 분석했다. 그의 행적을 추적한 결과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한 택시 아니었다. 그리고 그 택시는 이미 납치 조직의 차량으로 여러 차례 신고된 적이 있는 차량이었다. 경찰은 즉각 조직의 거점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국경 근처의 한 창고에서 민수를 포함한 인질들이 감금되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 이야기는 범죄 예방을 위한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여행 중 다음 사항을 꼭 기억하세요. SNS에서 만난 낯선 사람의 제안은 절대 믿지 말 것. 택시를 탈 때는 반드시 공식 앱을 사용할 것. 혼자 다니지 말고 일정한 시간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위치를 공유할 것. 해외여행을 떠날 계획이라면 반드시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조심하세요. 태국 경찰은 민수의 실종 신고를 받은 후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최근 몇 달 동안 비슷한 방식의 납치 사건이 여러 건 발생했고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납치 조직이 활동 중이라는 정보가 있었다. 경찰은 민수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역의 CCTV 영상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호텔 로비에서 나와 택시에 오르는 모습, 그리고 그가 사라지기 전 연락한 사람들의 기록까지 모두 추적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경찰은 민수가 탑승했던 차량의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이 차량이 이미 여러 차례 납치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는 차량이었다는 점이었다. 그제야 경찰은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다. 조직적인 범죄다. 경찰의 구출 작전. 태국 경찰은 즉각 특수부대를 동원해 범죄 조직의 거점을 급습하기로 했다. 하지만 문제는 납치범들이 민수를 어디에 감금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그런데 수사 과정에서 뜻밖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었다. 납치범 중 한 명이 SNS를 통해 실종된 외국인의 정보를 거래하려 한다는 내용이 포착된 것이다. 이를 통해 경찰은 납치 조직이 외국인들을 감금한 장소를 특정할 수 있었다. 그곳은 태국 미얀마 국경 근처의 한 외딴 창고였다. 경찰은 즉시 특수부대를 동원해 현장을 급습했다. 무장한 경찰들이 창고를 포위하자 납치범들은 도주하려 했지만 결국 대부분이 체포되었다. 그리고 창고 안에서 민수를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 7명이 감금되어 있던 것이 확인되었다. 경찰이 들어오자 민수는 안도감과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는 극도로 지쳐 있었고 몇 날 며칠을 공포 속에서 지냈던 탓에 정신적으로도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무엇보다 다행인 것은 그가 살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태국 경찰이 발표한 경고사항. 구출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태국 경찰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밝혀진 것은 이제 납치 조직이 특정 국적만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 일본인, 유럽인 관광객들까지 타깃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태국 경찰과 정부는 이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해 국경 지역의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 밝혔다. 하지만 동시에 관광객들 스스로도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NS에서 만난 낯선 사람을 쉽게 믿지 말 것. 택시를 탈 때는 반드시 공식 호출 앱을 이용할 것. 여행 중 혼자 다니지 말고 항상 위치를 가족이나 지인과 공유할 것. 의심스러운 제안을 받았을 때는 무조건 거절할 것.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고수익 아르바이트나 현지인만 아는 비밀, 여행지 같은 유혹에 절대 속지 말아야 한다. 실제로 이번 사건도 낯선 사람이 제안한 여행 코스를 무심코 받아들인 것이 화근이었고 비슷한 방식으로 납치된 피해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한국 대사관의 대응과 여행객을 위한 조언. 한국 대사관 역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여행객들에게 특별 경고를 발표했다. 해외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즉시 대사관에 연락할 것. 여행 전 한국 외교부의 해외 안전 여행 웹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할 것. 가능하면 단체 여행을 선호하고
낯선 지역으로 혼자 가지 말 것.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 또한 한국 대사관은 태국 경찰과 협력해 한국인 관광객들의 실종 사건을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이라 밝혔다. 이와 함께 태국 내 한국인 커뮤니티와 여행객들을 위한 긴급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한국인 관광객이 위험에 처했을 때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민수의 교훈, 나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민수는 이번 경험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 그는 자신이 나는 조심하면 괜찮을 거야 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나는 혼자 여행을 다니는 게 익숙했고 큰 문제 없이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이번 일을 겪고 나서 내가 얼마나 방심했는지를 깨달았어. 그는 특히 SNS를 통해 만난 낯선 사람을 너무 쉽게 믿은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고 말했다. 그 사람이 너무 친절했고 나를 도와주려는 것처럼 보였어. 하지만 결국 나는 그걸 의심 없이 받아들였고 그게 큰 화를 불렀지. 민수는 자신이 극적으로 살아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가족이 빠르게 신고를 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가족이 조금만 늦게 신고했어도 나는 미얀마 국경을 넘어갔을지도 몰라. 해외에서 안전을 지키는 5가지 방법. 첫째, SNS에서 낯선 사람이 접근하면 항상 경계하라. 해외에서 만난 사람과 너무 빠르게 친해지지 말 것. 특히 고수익 알바, 특별한 여행지 같은 유혹적인 제안을 하는 사람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 둘째, 교통수단 이용 시 공식 앱을 사용하라.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는 대신 그랩그라 같은 공식 앱을 이용할 것. 호텔 직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차량을 추천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셋째, 항상 자신의 위치를 공유하라. 여행 중에는 가족이나 친구와 현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것. 혼자 이동할 경우 특정 시간마다 연락을 주고받도록 한다. 넷째,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즉시 빠져나와라. 낯선 사람이 의심스러운 제안을 할 경우 바로 거절하고 자리를 떠라. 만약 불안한 기분이 든다면 주변의 경찰서나 대사관으로 이동할 것. 5번째, 대사관의 긴급 연락처를 미리 저장하라. 만약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현지 경찰보다 대사관을 통한 신고가 더 빠르게 해결되는 경우도 많다. 결론, 우리의 안전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 이번 가상 시나리오는 단순한 허구가 아니다. 비슷한 방식의 범죄가 실제로 동남아시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여러분도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항상 경각심을 갖고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여러분은 이번 이야기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해외에서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여러분만의 방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댓글, 이거 알림 설정 아님 따따. 부탁해요.